자, 이제 본격적으로 국내 증시 투자 전략 이어가 볼 텐데요. 자, 먼저 오늘도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은 어제장에서 어떤 흐름 보였는지 체크하면서 들어가 볼게요. 먼저 삼성전자입니다. 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나름대로 잘 버텨주는 모습. 생각보다 뉴욕 증시 이제 반도체보다 우리 반도체 주들의 체력이 더 좋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대목이 여러 보였는데요. 그 밖에 각종 이슈도 좀 있어서 오늘 같이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나 TSMC 같은 반도체 제조 기업들이 중국으로 첨단 칩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추가적으로 적용을 할 것이다라는 기사가 어제 오후에 있었습니다. 지금 AI 칩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할 것이다라고 바이든 정부가 밝힌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조금 더 추가적인 규제가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는데요. 이번 건에 있어서는 삼성전자도 여파를 피해갈 수는 좀 피해가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세간의 분석들이 많습니다. 잠시 뒤에 체크해 보고요. 또 SK하이닉스도 엔비디아에다가 HBM4를 조기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라는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6월 달에는 샘플이 출하될 예정이고요. 10월에는 제품을 공급할 것이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이어서 SK하이닉스도 HBM4에 대해서 속도전을 이제 펼치고 있죠. 본격화되는 건 아닌지 궁금해집니다. 자, 이 순위 벌써 넘어왔네요. 삼성 SDI입니다. 어제 저희 김장열 본부장과 함께 체크했던 대로 반도체 이어서 삼성 SDI, 그러니까 2차 전지 쪽에서든 센티가 정말 명확하게 모멘텀이 있는 대주전자나 뭐 그 밖의 여타 기업들 제외하고는 다시 좀 되돌릴 수 있다라는 분석을 들었었죠. 그런데 정말 그대로 반응이 왔습니다. 다만 SDI 경우에는 컨콜에 대한 일정이 있었어요. 24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4분기 경영 실적과 함께 향후 가이던스를 발표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SK온 모두 다 4분기 실적 전망은 추정치가 자꾸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좀 다른 결과가 있을까요? 저희 같이 팔로우업 해보도록 할 거고요. 자, 3위에 오른 기업은 현대차입니다. 현대차는 연초다 보니까 지난해 차 판매량에 대한 성적표가 계속 나오고 있네요. 미국의 전기차 시장 안에서 판매는 2위에 올랐다라는 겁니다. 1순위 당연히 테슬라겠죠. 압도적인 1위 자리를 꿰차고 있고요. 그 이후에 있어서 현대차 그리고 GM과 포드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래도 GM과 포드를 제쳤다라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4위에 오른 기업도 한번 보실까요? LG화학입니다. 마찬가지로 센티 별로 좋지 않았지만 NH증권에서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대주전자 재료가 어제 그나마 장 막판까지도 양봉으로 살아남은 2차 전지 소재 땅 가운데 하나인데요. 자,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인 즉슨 실리콘 음극재에서 고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분석인데요. 와, 2차 전지 안에서 목표가 상향하는 기업 얼마 만에 보는 건지 싶습니다. 대주전자재료, 음극재 관련해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테슬라에 또 공급을 하고 있다는 메리트까지 저희 조금 2차 전지 안에선 달리 지켜봐야 되는 걸까요? 궁금해집니다. 자, 5위에 오른 기업은 유한양행이었습니다. 유한양행이 어제보다 한 계단 상승하면서 개인 수매수 상위 5위에 올랐는데요. JP모건 헬스케어, 그 전에도 별로 반응이 없었고 지금 한창 진행 중인데도 약발이 좀 떨어진 걸까요? 다만 유한양행은 개별적인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4분기 실적은 좀 아쉬울 수 있지만 랭라자에 있어서 마일스톤을 수령하게 되면 매출을 다시 상향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프라이스를 책정해서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겠다라는 LS증권의 분석이었다라는 점, 랭라자 기대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 업계에서도 보실 수 있죠.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이어서 6위는요. 기아입니다. 와, 기아가 어제장에서는 개인 수매수 탑7 안에 없었는데 두 계단 상승하면서 오늘은 6위에 랭크가 됐네요. 아무래도 3% 정도 밀리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매수세가 좀 들어온 걸로 보이는데
자, 현대차그룹이 전기차 화재에 있어서 최대 100억 원까지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전기차 고객 케어 서비스를 대폭 확대해서 국내 내수에서도 전기차 수요에 대한 것들을 다시금 의지를 갖고 회복시켜 보겠다라는 취지로 좀 풀이되고요. 마지막 7위 오른 기업은 역시나 삼성전기였습니다. 어제장에서 2% 약세, 그다지 좋은 흐름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리포트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이네요. 마찬가지로 4분기 실적은 좀 아쉬울 것이다. LG이노텍과 비슷한 전망이죠. 그러나 올해 MLCC 물량이 증가하게 되면 기업의 수익성은 개선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DB금융투자에서는 삼성전기를 좀 긍정적으로 호평을 하고 있다라는 점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가장 많이 보유하고 계신 7개 종목들 흐름 체크해 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와 함께 시장에 대한 분석,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에 새벽같이 미국 정부에서 지금 열일을 하나 봅니다. 바이든 정부가 이번에는 삼성전자나 TSMC 같은 반도체 제조기업들이 중국으로 칩을 수출을 못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제를 또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다라는 외신이 있었어요. 지금 AI 칩 통제 계획이 발표된 지 얼마 안 됐는데 규제를 또 강화하겠다. 근데 이번에는 좀 우리 기업들 타격이 있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통제 계획이 계속해서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지금 임기가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규제 이슈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수요일에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대두가 되었는데 일단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삼성전자와 이번에 TSMC 관련돼서 또 소식이 나온 것인데 일단 삼성전자에는 좀 타격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빅테크 기업들을 고객사로 아직은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HBM3E에 대한 부분들 해결 못했습니다. 2E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중국 쪽에서 약간은 사양이 낮은 HBM 쪽이 중국 쪽 수출을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막히다 보면 아무래도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좀 문제로 좀 발생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는 그래도 좀 제한적일 수는 있겠지만 일단 삼성전자에서는 좀 노이즈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처음 나온 네. AI 수출 통제에 대한 부분은 엔비디아가 또 막 반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기업의 직접적인 타격은 조금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분석이었는데 이번엔 좀 달리 보신다라는 거죠. 네, 이번에는 아무래도 삼성전자 쪽에도 제한이 오는 거기 때문에 우회로 하는 것도 지난번에 엔비디아도 우회 수출도 다 막아버리는 흐름들이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좀 강하게 이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건데요. 그 전부터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중국의 수출 규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사양 쪽으로는 좀 우회적으로 나가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판로조차도 막혀버리면 결국에는 이게 악화적인 부분으로 작용이 될 것이다. 이게 미국에 결코 좋은 것은 아니다. 또 넓게 보면 지금 중국 쪽의 기술 발전의 흐름이 우리나라 쪽에서 좀 긴장을 해야 되는 게 그렇죠. 얼마 전에 HBM2E에 대해서 좀 개발을 완료했다라는 소식이 또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생각보다 HBM 관련돼서 시간이 5년 이상 걸릴 거라는 그런 시장의 시각과는 다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기술력이 치고 올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강하게 규제를 가할수록 그 내부적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나올 것이고 그것은 결국에 기술이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우리나라도 좀 더 긴장감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규제가 중국의 입장에서는 채찍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네요. 그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중국에 저사양 칩을 공급하는 포션 그게 어떤 한 15에서 20% 정도 보시던데 삼성전자 비중은 더 높은 겁니까?
네, 이번에 이제 수출 데이터 12월 달에 나온 걸 보면 네. 조금 많이 꺾이기는 했어요. 중국 쪽의 매출 비중이. 근데 아. 워낙 삼성전자가 그쪽으로는 빅테크 기업들을 고객으로 많이 품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아. 그쪽으로 좀 많이 갖고 있는데 지금 12월 수출 데이터 기반으로 했을 땐 중국에 대한 수출이 좀 줄어들긴 했지만 그때 한 30% 정도는 여전히 좀 유지를 하고 있고 오. 그 비중 안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네. 아마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지금 해외 쪽에 아직 기술적인 요건들이 그렇죠. 해결이 되지 못한 부분이 다시 한번 좀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유, 삼성전자는 하루빨리 네. 엔비디아향 콜 테스트를 통과하는 방법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SK 하이닉스는 이야기가 다르다라는 말씀들 근데 참 많이 주시는데 또 어제 새로운 이슈가 있었어요. HBM4 샘플을 6월 달에 출하할 수 있다. 네. 이걸 계획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건데 3분기 말부터는 제품을 직접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다라는 걸로 파악이 됐거든요. 지금 삼성전자는 HBM4 이제 올해 상반기에 한다고 했는데 지금 아주 각축전을 벌이고 네. 있는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는 진짜 성공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지난번 CES에서 좀 최태원 회장이 이야기했던 부분이 네. 우리가 지금 엔비디아가 요구하는 부분보다 더 앞서 나가고 있다라는 쪽에 암시를 했어요. 네. 그게 HBM4 관련된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한번 조심스럽게 확실한 건 아니지만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내부적인 상황은 또 우리가 아는 것보다도 추가적으로 이야기가 오고 가는 부분이 있을 텐데 지금 루빈, AI 가속기 루빈의 출시 일정이 앞당겨지면서 HBM4 관련돼서 SK 하이닉스 역시나 일정이 앞당겨진다라는 부분인데 이렇게 공공연하게 이야기가 나온다는 건 어느 정도는 좀 완료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만들어진 부분들이 좀 많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지금 삼성전자 쪽에서도 HBM4 관련돼서 지금 여러 가지 좀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또 삼성전자 관련돼서는 약간은 좀 부정적인 시각과 물음표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기대할 수 있는 요인 그리고 HBM4 시장의 강자 이제 선두주자로 좀 자리매김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최근 마이크론 쪽에서 HBM3 이 16단에 대한 또 이야기가 나온 만큼 기술에 대한 격차를 벌리는 게 물론 아직까지 점유율로 봤을 때는 큰 격차가 있기는 하지만 지금 마이크론이 생산 시설을 굉장히 크게 넓히면서 빠른 속도로 또 따라오고 있는 그러더라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여기서 공공연하게 1위의 자리를 다시 한번 좀 지키면서 시장에서의 아직도 우리는 좀 기술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또 어제 보니까 시장에 재미난 설들이 있더라고요. 젠슨 황 엔비디아 CEO와 또 삼성전자 그리고 최태원 회장 SK 쪽에서의 어떤 뭐랄까 분위기가 네. 옛날에 그 과거에 좀 반영된 게 있다라는 이런 얘기들도 있던데 어쨌거나 우리는 팩트에 좀 집중을 하자면 그래도 마이크론이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지만 SK 하이닉스가 HBM 라인에선 독보적이다라는 사실이잖아요. 네. 근데 이 둘의 공통 분모는 한미 반도체란 말이죠. 그렇죠. 그죠. 둘 다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한미 반도체를 괜찮게 보시는 분들 저희 출연자분들 가운데서 굉장히 많이 계셨는데 어제랑 그저께 흐름 보면 한미보다는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가 잘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자리를 봤더니 또 한미가 많이 올랐으면 이해라도 될 텐데 그러지도 않았는데 이런 현상을 보이는 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불안합니다. 일단 여러 가지 좀 시각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걸 네.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HBM4 관련돼서 시장에서의 좀 움직임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하나인더 같은 경우에는 지금 HBM4 관련돼서 SK 하이닉스가 샘플을 출하 예정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하이브리드 본더 방식으로 TC 본더가 아닌 그쪽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계획을 이야기를 했는데 2022년에 지금 SK 하이닉스와 하나인더가 하이브리드
본더에 대해서 공동 개발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HBM4부터 적용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에서는 이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하나 인더가 좀 그 수혜와 그리고 본더 장비에 대한 수주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일각의 좀 시각이 있는 것 같고요. 당장 바뀌는 건 아니지만 후에 바뀌는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서는 기대 심리가 좀 당겨서 작용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요즘에 하나 그룹주에 대한 시장의 그런 평가와 그런 시선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조선 덕분이죠. 네, 여러 가지 일 잘한다. 방산, 네. 조선 다 일 잘한다라는 그러네요. 이미지가 있는데 네. 이와 관련돼서 이쪽 시장에서도 이제는 좀 임박하지 않았을까, 테스트가 뭐 통과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적인 요인들도 같이 좀 적용이 되는 것 같아서 한미반도체와 하나인더 지금은 뭐 어디가 더 좋다라고 하기보다는 양쪽 기업을 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수급이 좀 유입된 곳은 하나인더이다. 하지만 이 수급에 있어서는 또 한미반도체가 아예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또 어렵기 때문에 이게 HBM4 안에서도 하이브리드 본딩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높은 단수에 적용이 되고 또 플러스리스 본딩이라는 게 또 그 전에 있는데 그거는 한미반도체 쪽에서 우리가 이미 개발을 해서 우리는 고객사와 함께 뭐 수주를 했다 뭐 이런 소식도 나오는 만큼 양쪽 기업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유, 한미 쪽으로 좀 무게중심을 진득하게 잡고 가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또 다른 또 신의의 반열에 오른 기업 다시금 시장에서 하나가 주목받고 있네요. 올 한 해는 미국은 브로드컴이 떠오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한화라는 그룹이 또 한 획을 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자, 이제 브로드컴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앞서 우리 삼성전자는 빨리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라는 말씀 주셨잖아요. 그 새로운 돌파구가 아무래도 브로드컴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사가 어제 또 났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디자인하우스가 좋았던 겁니까? 일단은 브로드컴 관련돼서는 지금 HBM 계약 가능성 좀 높다, 삼성전자와. 실제로도 그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네.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그 요인을 좀 살펴보면은 결국에는 지금 브로드컴의 칩 같은 경우에는 그 엔비디아는 좀 다르다. 엔비디아는 굉장히 오버 스펙을 요구를 하지만 네. HBM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에이직 반도체라고 해서 정말 가성비를 앞세워서 필요한 요건만 갖춘 칩을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스펙에 있어서 그렇게 뭐 오버적으로 많은 사양을 갖추고 있지는 않아도 되고 오히려 대량으로 물량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라는 그런 시각 때문에 이제 거기에 삼성전자와 브로드컴이 손을 잡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좀 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 일각의 시각에서는 이렇게 보기도 하더라고요. 얼마나 이게 아직까지 능력이 안 됐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벽을 넘지 못했잖아요. 근데 이게 좀 사양이 어찌 보면 떨어지는 쪽에는 가능하다라는 거니까 기술적에 대한 부재를 다시 한번 인정하는 간증을 꼴이 하는 될 거다. 수도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도 시장에서는 받아들일 수도 있다라고 좀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시장은 너무나 그동안 너무나 단비 같은 소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 브로드컴과 만약에 진짜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거라도 지금 삼성전자는 필요하다라고 받아들일 수는 있겠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엔 엔비디아의 문턱을 넘어야 되는 건데 그거를 넘지 못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고사양을 원하는 건 아닌데서 매출을 발생을 시키고 뭔가 이루어냈다? 이것은 또 기술력의 부재로 시장에서는 해석할 수 있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뭐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 나오기를 기대도 하긴 하지만 또 후자 제가 말씀드린 부분 쪽에 시장이 초점을 맞출까 봐 좀 우려스럽기도 하고요.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기술에 대한 그 부재를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한 해결책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의외의 답변이셨어요. 왜 의외인지는 저희 끝까지 함께 하시면 마지막에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또 반도체 얘기하면서 재미난 게요. 요즘에 양자 컴퓨팅이 진짜 널뛰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게 말 한마디 이렇게까지 급등락이 심하다 보니까 좀 긴장이 되긴 하는데 뭐 오늘 새벽에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기업들은 이제 양자 컴퓨팅 준비해야 한다라고 밝혔고 엔비디아 젠슨 황은 본인들의 컨퍼런스에선 양자 데이를 열 거면서 도대체 왜 아직 멀었다라고 얘기를 한 건지 또 원망스럽기도 하고요. 뭐 우리 투자자분들 같은 마음이실 것 같아요. 양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마 양자 보유하고 계셨던 미국 주식을 하셨던 분들, 한국 주식 하셨던 분들 모두 다 좀 황당하셨을 것 같아요. 네. 한동안 양자가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는데 거기에 찬물을 젠슨항 CEO가 확 얹었습니다. 물론 그 속뜻에는 양자 암호 관련돼서 우리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투자를 할 거고 하지만 상용화까지 시간이 최대 30년까지 걸릴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또 일각에서 이제 근데 D-Wave 쪽에서 아니다. 우리는 이미 상용화에 대한 부분들을 하고 있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유명한 또 빅테크 기업의 한 CEO가 이야기를 했죠. 맞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양자 하는 데 있어서 시간 그렇죠. 굉장히 오래 걸릴 것이다. 메타였죠. 메타 네. 쪽에서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양자는 당분간은 좀 어렵겠다 생각했는데 젠슨항 CEO가 그 분위기를 뒤바꿔주는 이야기를 또 했고 또 일정이 있죠. 지금 3월 달에. 네. 그리고 MS 쪽에서 이야기 나왔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양자 쪽은 굉장히 변동성이 커서 대응하시기는 어려우셨겠지만 네. 어제 미국 기업들 뭐 리게팅도 그렇고 아이온큐도 그렇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추세를 확 반전을 시켰어요. 추세를 확 반전시켰고 또 우리나라 기업들 어저께 한국첨단 소재라던가 그리고 아이온 플러스 이런 종목들 굉장히 시세가 강했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우리가 뭐 테마주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한번 강렬한 인상을 줬던 테마주들은 한번 어떤 이슈와 모멘텀이 나오면 수급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화돼서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인 시세에 대해서는 좀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또 CPI 결과가 예상치에 부합을 하면서 괜찮았죠. 괜찮으면서 전반적으로 수급이 만약에 유입된다라고 한다면 생각보다는 양자 쪽이 조금은 약할 수는 있겠지만 네. 저는 추가적인 시세는 좀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 양자 쪽은 우리가 이번에도 경험을 했지만 변동성을 굉장히 크게 네. 수반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비중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수익권에 도달을 했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수익을 그래도 많이 좀 챙겨 놓으시고 비중을 소액만 남겨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대부분의 국내 기업들은 지금 투자 위험 종목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대장주라고 하는 종목들은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은 저는 기회가 왔을 때는 좀 진짜 90% 이상 정도는 수익을 좀 챙겨 두시거나 그리고 내가 혹시라도 좀 고점에서 좀 힘들어 했었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혹시 기회가 온다라고 한다면 좀 대응의 영역으로 보시는 게 우리나라 기업들은 특히 맞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양자 쪽에서 투자를 하신다면 우리가 뭐 엔비디아 컨퍼런스까지 기대를 하면서 끌고 갈 이 정도까지는 아닌 걸로 지금 분석을 하고 계시고요. 또 어제 너무 급등을 했고 그에 따른 차익과 함께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시간이 맞물려서 양자 쪽에서는 조금 시세는 더 나올 수 있겠지만 약간은 좀 위험성도 같이 가져가야 된다라고 의견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싶은데요. 조선은 사실 저희가 너무 많이 다뤘기 때문에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정리를 해보기보다는 기업별로 좀 특징이나 차이점을 좀 비교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조선 3사 대표적으로 LG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이렇게 세 가지 기업 주력 선종이 뭐고 특징들이 뭔지 좀 비교를 해주세요. 네, 일단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현대중공업 그룹에서 조선 사업을 떼어내면서 탄생을 했고요. 주요 자회사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HD 현대중공업, 미포조선 그리고 현대삼호중공업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선종들을 가지고 보유를 하고 있고 뭐 LNG선 그리고 컨테이너선, 초대형 원유 운반선 등 고부가 가치 선박도 건조를 하는 그런 기업이고요. 워낙 또 글로벌한 기업이기도 하고 이번에 HD 한국조선해양을 필두로 해서 이 기업들이 모여서 뭐 기자 간담회 같은 형식으로 좀 Q&A를 진행을 했는데 이야기하는 부분이 우리는 지금 수주 잔고가 너무나 넉넉하게 쌓여 있다. 2025년에도 물론 실적 괜찮을 거지만 2027년까지도 실적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을 좀 보여주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워낙 뭐 도크가 차 있는 상태에서 고부가 가치 선박에 대한 그런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그쪽으로 그러니까 원하는 쪽의 수주를 받아갈 수 있는 자리에 또 위치를 한 기업이기도 하고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 MRO 사업에 대해서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지난번에는 속도가 하나오션 대비해서 좀 늦다 보니까 네. 기회를 눈앞에서 좀 놓친 경우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올해는 좀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지금 하나오션이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것
것처럼 생산 거점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에도 뭐 자금을 확보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흐름들을 가져가겠다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현대중공업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 가장 큰 게 이쪽 MRO 사업 관련된 쪽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현대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하나오션도 그렇고 방산과 조선 두 가지의 흐름들을 다 가져갈 수 있다라는 그런 뭐 장점 아닌 장점과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살짝 좀 흐름을 다르게 가는데 이제 방산 쪽이 좀 부재하다 보니까 그게 최근에는 MRO 관련돼서 시장에서 불이 굉장히 활활 타오를 때 그게 편입을 잘 못해서 분위기를 못 탔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집권을 하게 되면 LNG 운반선 프로젝트가 재개가 될 거고 이와 관련돼서 수주가 더 늘어날 것이다. 근데 거기서 삼성중공업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요. 삼성중공업은 이제 모든 조선 기업들이 환해지를 걸어둬요. 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올랐을 때도 수혜를 받기는 좀 어렵죠. 오히려 떨어졌을 때는 좋을 수는 있겠지만 근데 이번에는 원달러 환율의 상승이 나오면서 이제 조선주들이 그 수혜를 가져갈 것이다. 근데 삼성중공업은 환해지가 100% 걸려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기업들은 한 7, 80% 정도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좀 삼성중공업이 그러면 가져갈 수 있는 추가적인 수익이 없는 거 아닌가라는 시장에서의 일각의 그런 시선들도 좀 있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 이 두 가지 좀 기억을 하시면 삼성중공업은 LNG 운반선 프로젝트 확대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는 가장 뭐 그동안 또 못 갔던 다른 기업 대비해서는 시세가 좀 약했기 때문에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이와 관련돼서 삼성중공업을 좀 조명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런 게 좀 차이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잘 아시겠지만 MRO 쪽으로 지금 뭐 주선 관련돼서 가장 적극적인 행보와 그리고 실제로 큰 이익을 남길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수주를 따냈다라는 것, 이력이 있다라는 것, 그게 앞으로 좀 시장에서는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작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 지금 하나그룹주는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에서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네. 예전과는 좀 달라진 모습이고 또 하나오션이 조선 사이클 이야기가 사실 2024년부터 계속 나왔어요. 그때 HD 한국조선해양과 오히려 삼성중공업은 시세가 괜찮았는데 하나오션은 이제 뭐 적자에 관련된 실적에 관련돼서 발목을 좀 잡았던 요인들이 있다 보니까 시원하게 주가 흐름이 못 가는 상황에서 이번에 MRO 관련돼서 시장의 기대감과 또 4분기 실적은 뭐 흑자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서 이번 좀 괜찮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LNG선에 대한 모멘텀 여러 가지 모멘텀이 여전히 같이 좀 공존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방산 관련된 모멘텀도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시장에서 최근에는 가장 탑픽으로 보는 쪽이 많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조선 3사에 대한 차이점과 시장에서 어떤 부분을 주목하고 있는지 시장의 시선으로 좀 분석을 들어봤는데요. 그럼 그 아래에 따져 있는 엔진들, 대표적으로 기자재 안에서 엔진이 또 메인이지 않습니까? 네. 여기 엔진 3사들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HD 현대마린부터 한번. 네, 일단 정말 엔진주들도 요 최근에 굉장히 강한 많이 시세가 올랐죠.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선박용 엔진 그리고 엔진 부품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회사 안에서 그러니까 계열사들 중에서 HD 현대중공업은 대형 선박 추진용 엔진을 하고 있고요. HD 현대엔진은 발전용 엔진, HD 현대마린 엔진은 중소형 선박 추진용 엔진으로 엔진 관련돼서 수직 계열화가 굉장히 깔끔하게 좀 정리가 그러네요. 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결국에는 중국 업체 두 곳과 2024년에도 수주를 한 1,000억 원의 신규 계약을 또 맺은 이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하나엔진도 그렇지만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중국 쪽의 모멘텀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 있는 네. 상황이고 하나엔진도 지금 수주를 받아놓은 부분이 많지만 생산 시설이나 뭐 능력으로 봤을 때 지금 HD 현대마린엔진이 앞으로 가져갈 수 있는 수주가 더 많이 룸이 남아있다라는 평가가 있으면서 아마 이쪽으로 중국 관련된 수주가 2025년에도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뭐 워낙 마린 엔진 같은 경우에는 또 HD 현대 관련된 그룹 계열사기 때문에 앞으로 좀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하나 엔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선박용 저손 엔진 세계 2위 기업이다 보니까 워낙 하나오션에 대한 수주 물량도 있겠지만 최근 중국에서의 굉장히 큰 수주를 따냈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에서 관심도가 더욱더 커졌는데 지금
2023년 기준으로 해서 매출액 73% 수준이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삼성중공업도 고객사로 보유를 하고 있고 지금 뭐 아시겠지만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선박 매출의 45% 정도가 중국 쪽에서 나왔습니다. 그만큼 중국 쪽에서 지금 2029년까지 선박에 대한 수주를 쫙 받아놓고 이제 부품에 대한 발주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엔진 기업에 발주를 넣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열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하나엔진도 중국 쪽 모멘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디젤 엔진에 대한, 그러니까 친환경 엔진에 대한 수요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국산한 엔진이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앞으로 또 고부가 가치다 보니까 그와 관련돼서 기대하는 요인들 친환경 쪽으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있어서 하나의 좀 기대감적으로 작용이 될 수 있다는 부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STX 엔진 같은 경우에는 디젤 엔진, 뭐 정말 다양한 엔진들, 방산 엔진, 선박용 엔진, 많은 사업 엔진 관련돼서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K9 자주포에 수주가 있으면 그 낙수 효과를 가져갈 수 있는 방산 쪽 엔진으로, 그래서 그게 좀 대표적인 STX 엔진의 특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선박에 관련된 모멘텀도 있기는 하지만 워낙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수주를 잘 받는 쪽이고 지금 이집트 관련된 수주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시장에서도 이 부분도 같이 좀 엮어서 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선사 이어서 엔진 그 기자재단까지도 분석을 아주 잘해 주셨는데요. 자, 지금 저희 댓글에 이런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이 생긴 것 같습니다. 저평가 우량주를 매수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조선은 이제 세론이다. 실컷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 세론 타이밍이다.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너무 많이 오른 데 따른 부담이 느껴져서 그런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공감은 되거든요. 네, 뭐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게 지금이 매수 적기 타이밍이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일단 이런 강한 종목군들은 지금 따라잡기에는 살짝 부담스러우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 조선에 대한 사이클이 지속 이어진다라고 했을 땐 지금 최근에 기자재 종목들 보면 그전에 올라오지 못했던 뭐 KF라든지 그전에 좀 약했던 종목군들까지 수급이 들어가면서 그 안에서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동안 못 갔던 종목들 중에 수급이 좀 쏠림 현상 나오고 지금 제가 언급드렸던 강했던 종목들이 살짝 눌림목과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빅사이클 진입했다. 물론 이게 사이클이 뭐 2025년 내내 가기엔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집권을 하게 됐을 때 어떤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선주들의 힘을 더 실어준다라고 했을 때는 이 주기가 더 길어졌을 때 그 사이클이 계속 돌아갈 거고 거기서 눌림목이 나온다면 아 이런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구나. 우리가 한번 이 모멘텀에서 좋은 가격대가 오면 한번 매수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자신감을 좀 얻어갈 수 있을 수 있게 제가 좀 도움을 맞아요. 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조선의 경우에는 워낙 모멘텀이나 재료들은 저희가 언급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종목을 한번 다뤄봤고요. 지금 매수 타이밍이 아니라 눌렸을 때 앞으로 좀 길게 보거든. 정말 저평가 우량주로서 메리트는 아직도 충분하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전력도 좀 준비를 했는데 시간 관계상 끝으로 바로 오늘장 공략주를 여쭤볼 시간인데 제가 앞서서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장 공략주를 에이징랜드를 들고 오셨죠. 네, TSMC 실적 네. 발표를 생각을 해서 아, 일단 대표적인 네. 공식 협력사이기 때문에 어제부터 이미 움직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저는 저기 브로드컴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쪽인 줄 알았는데 TSMC는 이오테크닉스보다 이게 나을까요? 저는 일단 TSMC 하면 시장에서는 가장 좀 먼저 각인하는 쪽이 이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부터 갔군요. 수급이 이쪽으로 먼저 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미 어저께 살짝 움직여서 이게 오늘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오전에 오히려 강한 시세로 시작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출발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지금 2022년 이후에 최대 실적,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시현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일단 에이징랜드는 좀 분할적인 관점으로는 한번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예측이 틀렸습니다. 우리 이준 대표님 또 원체 종목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시고 분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 여러 가지 팁을 얻어봤네요. TSMC 매출까지 저희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너무 고맙습니다.